파리는 빛의 도시라고 불리지만 그 빛이 사라지고 그림자가 다른 이야기를 드러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매년 3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 없이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증가하는 소매치기는 또 어떻고요? 오늘 우리는 파리라는 도시의 또 다른 이면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1. 소매치기라는 만연한 위협. 파리를 방문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매치기 및 경범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리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파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그중 소매치기 사건은 매년 4만 건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파리 메트로는 여전히 절도의 주요 온상입니다. 특히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1호선, 4호선, 9호선, 13호선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샤틀레 레알, 가르디 노르, 생 미셀 노트르담 같은 주요 역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특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파리의 소매치기가 특히 교묘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프랑스 법 집행기관은 군대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확인했습니다. 가벼운 법적 처벌을 받는 미성년자로 구성된 이 단체들은 전문 마술사들도 감탄할 만한 고도의 시선 분산 기술을 사용합니다. 몇 가지 잘 알려진 사기 수법으로는 부정 팔찌 속임수, 바닥에 떨어진 반지 수법, 허위 청원, 그리고 군중을 이용한 시선 분산 전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들은 여전히 에펠탑, 사크레케르, 샹젤리제, 노브르 박물관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며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물건을 훔칩니다. 프랑스 당국은 경찰 인력을 늘리고 캠페인을 벌였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리 경찰청은 2024년에 별표 소매치기 작전 별표를 시작하여 관광지역에 사복 경찰관을 배치했고 그 결과 2,000명이 넘는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회전문식 사법 시스템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몇 시간 안에 다시 거리로 돌아온다고 지적합니다. 이 노숙자 문제. 이제 파리에서 가장 눈에 띄지만 종종 간과되는 위기 중 하나인 노숙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1월에 실시된 별표 밤의 연대 별표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매일 밤 파리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3,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4년보다 12% 증가한 수치이며 임시보호소나 점거주택, 불안정한 거처에 사는 수천 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주요 노숙자 자선단체인 아베 피에르 재단은 2024년에 대파리 지역의 노숙자 수가 약 35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추정합니다. 여기에는 과밀한 긴급주택에 거주하는 가족, 차에서 잠을 자는 개인, 친구 집과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파리의 노숙자 위기가 특히 가슴 아픈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중 하나에서 이 문제가 너무나도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가르디 노르 지역을 걸어가 보면 거리 전체를 가득 메운 텐트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인기 있는 동네였던 생마르탱 운하에는 이제 다리 아래와 보도를 따라 수십 개의 임시 대피소가 있습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추세가 드러납니다. 노숙자들에게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의 삼유 소시알에 따르면 노숙자 중 38%는 외국인이며 이들 중 다수는 사건 처리를 기다리는 망명 신청자입니다. 여성은 노숙자 인구의 22%를 차지하며 이 수치는 2020년 이후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긴급주택에 사는 사람들 중 거의 2,000명이 어린이라는 점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에 주거지원금으로 4조 3천억 4,26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배정했지만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리의 평균 임대료가 중위 소득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 취약계층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파리 사회 주택 대기자 수는 20만 명을 초과하며 평균 대기 시간은 7년입니다.
긴급보호소는 연중 95%의 수용률로 운영되어 혹독한 겨울철에도 많은 사람이 밖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보호소 배치를 조율하는 긴급전화인 별표 1위로 별표는 매일 밤 접수되는 긴급주택 요청의 40%만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3. 밤문화지구와 숨겨진 취약성 문랑루즈와 활기찬 밤문화로 유명한 파리의 피갈지구는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취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현실도 숨기고 있습니다. 중앙인물보호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파리는 프랑스에서 확인된 그러한 사례의 약 35%를 차지하며 피갈지구가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파리 연대바에 따르면 뱅센 숲에서 비공식적인 개인 서비스에 종사하는 203명의 신분증이 확인되었고 37명에게는 출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해한 네트워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인 셀르재단은 프랑스에서 3만에서 4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엄격하게 통제된 개인 서비스 활동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 중 약 8,000명이 파리 지역에 있다고 추정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 중 93%가 외부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어 온전히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파리 당국은 광고된 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400개 이상의 웰빙 및 휴식 시설을 대상으로 단속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사업 허가, 미신고 근로, 거주 요건에 관한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이러한 업소를 폐쇄하는 것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지된 거래에 참여하는 고객은 법적 처벌을 받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범죄화되지 않습니다. 옹호 단체 제로마초는 파리 중심부에서 426개의 그러한 업소를 확인했으며 많은 곳이 탄트라바 같은 암호화된 설명을 사용하여 목록에 없는 활동을 위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파리시의 전담수사부서는 180건이 작전을 수행하여 340명을 체포하고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89명의 개인을 도왔습니다. 2025년 7월 한 주요 법원 판결은 2023년 샴페인 지역의 포도 수확 기간에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대한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노동자 대부분은 서아프리카 출신으로 허위 구인 제한으로 고용되어 열악한 숙소에 수용되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모집되었습니다. 4. 구걸 행위 오늘날 파리를 걸어다니면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구걸 행위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조직적인 구걸 행위는 2020년 이후 45% 증가했으며 파리 대도시권에서 정기적으로 구걸하는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이 현상이 특히 복잡한 이유는 그 조직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프랑스 법 집행기관은 도시 전역에서 구걸 활동을 조율하는 네트워크를 확인했으며 여기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파리 경찰청은 관광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구걸 활동의 60%가 조직적인 징후를 보이며 구걸하는 사람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고 그들의 수입을 관리자가 수거해 간다고 보고합니다. 인구 통계는 문제가 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사회 서비스 데이터에 따르면 파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의 40%는 루마니아와 다른 동유럽 국가 출신의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도시 외곽의 임시 캠프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생활하며 관광객 통행량이 가장 많은 파리 중심부의 장소로 매일 이동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대는 2024년에 구걸 활동에 연루된 400명이 넘는 사람을 확인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성인 관리자에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섭니다. 파리 상공회의소는 공격적인 구걸 행위로 인해 매년 관광 수익 손실과 보안 비용 증가로 약 2,350억 2,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합니다. 관광 지역의 많은 사업체는 가게 밖에서 계속되는 구걸 행위가 손님들을 쫓아내고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3년에 공격적인 구걸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 2024년에 8,0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발생했지만
비판론자들은 벌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사회봉사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대안적 접근 방식이 더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배정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5. 도시의 쓰레기와 쥐와의 전쟁. 아마도 파리의 사회 기반 시설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제는 계속되는 쓰레기 관리 문제와 그로 인한 쥐, 개체수의 폭발적인 증가일 것입니다. 파리는 매년 약 320만 톤의 쓰레기를 배출하며 잦은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은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파리의 쥐 개체수는 400만에서 600만 마리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인간 거주자 1명당 쥐가 약 2마리라는 뜻입니다. 시 당국은 2024년에 쥐와 관련된 민원을 6,000건 이상 접수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5년 6월 한 대화형 연구는 파리 전역에 1,500개가 넘는 쥐 출몰 지역을 지도에 표시했으며 2022년 이후 시민 제보가 32%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낡은 지하시설과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구, 10, 18구입니다. 다가오는 올림픽과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할 위험에 대비하여 당국은 대대적인 별표 대청소 별표를 실시하고 주요 장소의 하수구 출구를 봉쇄했으며 에펠탑, 샹젤리제,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쥐 방지 쓰레기통과 덫을 설치했습니다. 파리는 쥐 박멸 대신 공존 접근 방식을 택했으며 앙클레르부 부시장은 쥐는 하수도를 유지하는 데 유용하지만 하수도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격적인 박멸 정책에서 상징적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6. 지하 묘지 파리 거리 아래에는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유해가 안치된 세계에서 가장 섬뜩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역사적인 호기심 거리로 소개되지만 이 지하 납골당의 현실은 대부분의 방문객이 생각하지 않는 파리의 어둡고 현재의 측면을 드러냅니다. 지하 묘지는 단지 오래된 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질병과 도시 계획 실패에 대한 파리의 역사적 투쟁의 증거입니다. 넘쳐나는 공동묘지가 심각한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했던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지하 묘지는 오염된 물 공급과 질병 발생으로 수천 명의 파리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이 모르는 사실은 공식 지하 묘지 투어가 실제 지하 네트워크의 2% 미만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파리는 300km가 넘는 터널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고 위험합니다. 기술 서비스부, 서비스 테크닉은 매년 수십 건이 사고를 보고하는데 이 사고들은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길을 잃어 긴급 구조작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카타필리아로 알려진 제한된 지하 묘지 구역의 불법 탐사는 심각한 안전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2024년에 위험한 터널 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방문객들을 내보내기 위해 87건이 작전을 수행했으며 길을 잃어 부상이나 심리적 고통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여러 사례도 포함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보고입니다. 프랑스 당국은 외딴 터널 구역에서 물질 제조, 불법 파티, 심지어 의식 활동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고립성과 미로 같은 특성은 정상적인 경찰 감시를 피하려는 범죄 조직에게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직원과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우려스럽습니다. 몇몇 직원은 압도적인 불안감과 폐쇄공포증을 경험한 후 정근을 요청했습니다. 7. 높은 생활비.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중 하나로 꾸준히 꼽히지만 2025년 자료는 중산층 거주자들을 한계점까지 몰아붙이는 생활비 위기를 보여줍니다. 국립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평균적인 파리 가구는 소득의 42%를 주거비에만 지출하며 이는 경제학자들이 지속 가능하다고 여기는 30%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도시의 불평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파리 중심부의 방 하나짜리 아파트 평균 월세는 2025년에 약 217만 원에 달한 반면 30살 미만 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는 345만 8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의 60% 이상을 기본적인 주거에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식비, 교통비, 의료비와 같은 다른 필수품을 위한 돈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학자들이 중산층 사이의 별표 주거빈곤, 별표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주거비용 관측소는 18만 가구가 파리에서 과밀한 환경에 살고 있으며 4명 이상의 가족이 방 하나짜리 아파트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도심에서 2시간 떨어진 교외로 이주해야 했고 매일 4시간을 통근하고 교통비로 한 달에 47만 7천 원 이상을 지출합니다. 식비 또한 위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파리 평균 가정은 소득의 23%를 식료품에 지출하는데 이는 다른 프랑스 도시의 가족들이 지출하는 13%와 비교됩니다. 파리 중심부에서 기본적인 점심 식사는 평균 약 3만 8천 원이어서 많은 노동자가 직장 근처에서 식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선단체인 레스토랑 디 퀴르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여유가 없는 글로 가정에 매주 4만 5천 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심리적인 타격은 측정 가능하고 파괴적입니다. 파리 공중보건국은 2024년에 스트레스 관련 진료 방문이 28% 증가했으며 재정적 불안이 주요 요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별표 파리 증후군 별표 이제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시의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 갇힌 느낌을 받는 거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합니다. 젊은이들이 특히 영향을 받습니다. 국립청소년연구소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파리 시민 중 67%가 주거비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다른 주요 프랑스 도시의 42%와 비교됩니다. 이로 인해 좋은 일자리와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한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8. 인종차별 파리에서 인종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긴급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2023년에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행위는 32% 증가했고 반유대주의 사건은 충격적으로 284% 급증했습니다. 반이슬람 행위는 거의 30% 증가하여 자유, 평등, 박애라는 파리의 가치와 모순되는 공포와 분열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에 대한 실제 폭력을 나타냅니다. 2025년 초 파리 전역의 유대인 가정, 회당, 상점들이 반유대주의 낙서로 훼손되어 수세대에 걸쳐 파리를 고향으로 불러온 공동체의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건은 말리 태생의 이슬람 신자인 아부바카르 시세가 공격당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이 사건을 편견에 동기부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당국은 사건을 인지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자문위원회는 2024년 파리 지역에서 1676건이 인종차별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보다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인종, 종교, 출신 국가를 이유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폭행, 직장 차별, 주택 차별, 언어적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이 위기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치적 담론에서 인종차별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극우 정치운동은 파리 교회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으며 일부 후보는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정치 캠페인에서 혐오 발언이 정상화되면서 인종차별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더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대응은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22일 유엔의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맞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종차별과 극우 세력의 부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별표 소스 인종차별 별표과 같은 단체들은
정치 행사에서 배포된 인종차별적 자료에 대해 법적 고발을 했지만 증오가 빠르게 확산되는 동안 법적 절차는 느리게 진행됩니다. 교육기관들은 인종적 괴롭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파리교육청은 2024년 학년도에 학교에서 340건이 인종차별 사건을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소수민족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행정당국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구 신비로운 나탱지구 대학교와 서점으로 유명한 나탱지구는 신비주의 단체, 비밀결사, 그리고 여전히 이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신비로운 흐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와 강의실을 넘어 이 지역은 파리의 지속적인 영적 발자취를 남긴 비전적 운동의 본거지였습니다. 1888년 스타니슬라스 드 구아이타와 조제팽 펠라당은 나탱지구의 별표 장미 십자가의 카발라 교단 별표를 설립했는데 이는 종종 프랑스 최초의 현대 신비주의 단체로 언급됩니다. 기독교 카발라와 신비주의에 헌신한 이 단체는 공공 스캔들, 격렬한 경쟁, 어두운 의식에 대한 주장, 심지어 세기말 파리를 매료시켰던 결투까지 촉발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흐름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파리 경찰청은 신비주의로 분류한 200개 이상의 파리 단체에 대한 파일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0%는 나탱지구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온화한 영적 모임이지만 일부는 금융사기, 심리적 압박,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유명한 재즈 클럽인 르 카보 드라 위에트는 이 장소가 음악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장미 십자회와 프리메이슨을 주최했던 것으로 알려진 중세 시대의 지하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역사학자들은 석조에 새겨진 상징들이 이 지하방들에서 오랫동안 비밀스러운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언급합니다. 현대 투어 회사는 파리의 오컬트와 흑마법의 역사 및 파리의 가장 어두운 비밀과 같은 가이드 워크를 마케팅합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이들은 특정 단체와 관련된 정서적 및 재정적 피해에 대한 문서화된 사례를 종종 간과합니다. 종교적 분파운동을 감시하는 프랑스 기관인 미비루드는 파리에 500개 이상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단체가 있으며 많은 단체가 나탱지구의 오래된 건물과 뒷방의 조밀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모집자들은 종종 이 지역의 학문적 명성을 이용하여 신뢰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학생과 학자들을 찾습니다. 10. 정치적 시위 2025년 파리에서 있었던 정치적 시위는 시민 생활에 더욱 날카롭고 불안정한 면을 드러냈습니다. 시위가 대부분 평화로운 모임에서 더 대립적인 사건으로 바뀌면서 민주적 규범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유죄 판결을 받고 공직 출마가 금지된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을 지지하는 집회는 시위에서 포퓰리즘적인 쇼로 변했습니다. 군중들은 마린 대통령을 외쳤고 법원이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많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해외의 권위주의적 스타일과 비교했습니다. 노동절에는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전례 없는 경찰 폭력을 보고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인들에 대한 여러 폭행과 장비 압수를 언급하며 프랑스의 언론 자유 순위가 세계 25위로 떨어졌다고 밝혔는데 이는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로 여겨졌던 프랑스에게 충격적인 하락입니다. 2025년 3월의 반인종차별 행진 또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 프랑스 앵수미즈는 TV 진행자 시릴 아누나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선거운동 자료에 사용했는데 이는 반유대주의적 뉘앙스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포용적으로 규정된 명분조차도 어떻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착 상태에 빠진 의회와 반복되는 정부 위기로 특징 지어지는 분열된 정치 시스템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좌절감과 양극화를 부추겨 극단적인 입장이 힘을 얻는 동시에 민주적 관습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파리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재산 피해부터 경찰관 폭행에 이르는 혐의로 89건이 시위 관련 체포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시위자들의 무력 사용 증가, 경찰의 더 강력한 대응, 그리고 공공안전과 민주적 토론의 질을 위협하는 악순환입니다. 이 10가지 어두운 비밀은 낭만적인 엽서와 관광 안내 책자 너머에 존재하는 파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행자들에게 이 지식은 파리를 더 안전하고 사려 깊게 여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 정책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파리는 가장 발전된 도시조차 불평등, 범죄, 사회적 결속에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 역할을 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파리를 방문하는 동안 이러한 문제 중 하나라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폭로 중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여러분의 관점은 이 복잡하고 매혹적인 도시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들의 숨겨진 현실을 탐구하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